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5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법을 알고 싶다고들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철학의 성찰력의 기본은 이제 비판적 사고죠. 체계적으로 따져서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를 묻는 게 체계적으로 따져서 생각하는 거에 중요한 방법인데요. 근데 이제 왜를 물으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려면 누군가의 어떤 주장을 들었을 때 그 주장이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파츠로 외자로 쓴다고 해도 믿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콩으로 외주로 쓴다고 해도 안 믿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철학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말이 타당할 가능성 검토해보고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 검토해보고 어느 가능성이 더 높으냐라고 결론 내려서 이건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로 봤을 때 타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라고 하면 타당하다고 믿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럼 이러이러한 이유로 타당하지 않답니다 이러면서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근거가 나타나면 그거를 또 고려해서 판단해서 다시 뭐 엊그저께까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걸 타당하다라고 봤는데 새로 등장한 근거 때문에 더 이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을 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새로 나타나는 근거에 맞추어서.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이 쏠리니까 이거는 타당하다고 보고 싶으면 그냥 타당하다고 봐버리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게 내 마음이 더 편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일상적으로는. 예. 그거 이제 비판적이지 않은 거죠. 그게 무비판적 사고예요. 내가 원하는 결론에 맞추어서 근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 이건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든 어떤 글을 읽든 그것이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해 보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타당할 가능성만 생각하고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타당할 가능성은 생각 안 해보고 이러는 게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음. 쉬운 거면 다들 좋은 결과를 얻겠죠. 쉬운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요. 그쵸? 자, 그래서 따지는 힘,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거 제가 듣는 사례가 아니고요. 아주 예전에 아침마당에 어떤 남자 아나운서분이 나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매너가 좋다 보니까 "어머 매너 좋은 남자는 바람핀다는데."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억울하시다면서 매너 좋은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바람 피우는 남자가 매너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논리 설명하기 너무 좋은 예. 또 관심 가지실 만한 사례여서 제가 그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모든 매너 좋은 남자가 바람을 피지는 않겠죠? 예. 모든을 넣어서 그게 참이되는 경우는 모든 인간은 죽는 밖에 없습니다. 네. 자, 모든 바람 피우는 남자가 매너가 좋을 수도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될 거예요. 예. 학창 시절에 벤 다이어그램을 한 이유가 있답니다. 수학이 딴 게 아니라 숫자로 하는 철학이에요. 예,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수학이. 단순하게 이제 숫자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어 죄송합니다. 그냥 한국 남자를 사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100 명의 한국 남자가 있다고 쳐 보자고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뭐 100% 라고 생각하고 뭐 숫자를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탕, 여기요. 이 50 이라고 숫자 쓰여진 여기는 어떤 분들이에요? 매너가 특별히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바람도 안 피는, 뭐 그냥 아주 평범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한 전체의 50%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저의 추정이에요. 저의 추정이에요. 논리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잠깐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매너 좋으면서 바람피는 사람들이죠. 예.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매너는 안 좋은데 바람 피우는 사람이에요. 뭐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이 매너 좋은 남자랑 왜 바람을 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고 학생들이 더 똑똑한 거 아세요?
학생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예? "외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죠. 저는 돈 많거나 외모 많은 거에 별로 매력을 못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네 그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매너 좋고 바람 피는 사람이 전체의 10%? 바람은 피는데 매너는 안 좋은 사람이 전체의 10%? 대충 계산하기 쉬운 식으로 네 숫자를 써 봤습니다. 그 매너는 좋은데 바람 안 피는 사람이 30%? 저는 한국 남자를 믿습니다. 적어도. 예. 저는 이게 약간 뭐 저의 소망일 수도 있지만 자 매너 좋은 사람 중에 매너 좋은 사람이 제가 전체 40%는 된다고 본 거죠. 그쵸? 전체 40%는 된다고 본 거고 매너 좋으면서 바람 피우는 남자는 10명 10% 정도로 본 거고 매너 좋으면서 바람 안 피우는 좋은 사람이 30% 정도로 본 겁니다. 예. 뭐 저의 소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현실이 이렇다고 쳐 보자고요. 이 모르죠. 우리가 뭐 다 조사한 거 아니까 모르는데 이렇다고 쳐 보자는 거예요. 이렇다고 쳐 보고 만약에 저한테 "철학 선생님 매너 좋은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가요? 바람 피우는 남자가 매너가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네. 매너 좋다고 다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 피운다고 다 매너 좋은 것도 아니지만요. 매너 좋은 남자 중에 바람 피우는 남자의 비율보다는 매너 좋은 남자 중에 바람 피우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4분의 1 이니까 25% 잖아요. 바람 피우는 남자 중에 매너 좋은 남자의 비율. 바람 피우는 남자 20% 이게 20 명에 10 명이라고 치면 50% 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요. 매너 좋은 남자 중에 바람 피우는 남자의 비율보다는 바람 피우는 남자 중에 매너 좋은 남자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남자가 매너 좋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예. 그냥 매너 좋은 남자라고 다 바람 피우지도 않고 바람 피우는 남자라고 다 매너 좋지도 않아요. 현실은 다 이렇게 교집합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학문들이 인제 분석을 하느라고 난리를 치는 건데 철학은 논리학으로 이거를 세밀하게 따지는 예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꾸 생각을 하면서요. 뭐 제가 논리학을 말씀드릴 거는 아닌데 이게 체계적으로 따지는 게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를 인제 보여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제 학부에 철학을 한 사람들을 외국에서는 CEO로 많이 채용을 하게 되는 게 판단력이 좋다는 거죠. 예. 뭐 소망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너무 안 딸려가고 논리를 비트는 심리에 안 딸려가고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비판적 사고력으로 잘 정리된 게 책이고 논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읽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독서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읽으시고 생각하고 다른 분하고 생각을 교환해 보시고 이러면 나의 우물이 넓어지죠. 나의 우물이 넓어져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의 폭을 넓히시는 거죠 뭐. 꼭 논리학 공부를 안 하셔도. 논리학은 좀 힘드셔요. 예. 진입장벽이 큽니다. 네. 자 따졌을 때 생각을 아주 정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생각을 정밀하게 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딱 드셔 보시고 이게 간장으로 맛을 낸 건지 소금으로 맛을 낸 건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신 분들은 이게 꽃소금을 넣은 건지 맛소금을 넣은 건지 아시거든요. 예. 근데 철학자들은 인생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정밀하게 경우를 나눠서 하나하나 잘 살피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중에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는 나의 심리를 보게 되고 그 심리 밑바닥에 있는 무의식도 보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된다. 점점 더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타인의 어떤 심리적 특징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말하는 지혜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논리력을 강화해서 심리적 특징과 무의식 특징까지 알아야 나도 점점 더 나답게 살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점점 나답게 살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충분히 그 고유성을 존중하면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면요. 내 옆에 약자에게 그게 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어 자기가 마음에 무의식에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그 무의식적 부담을 내 주변에 있는 약자에게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예. 아이에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감정 쓰레기통을 삼는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 뭐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에서 받은 말이 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되고 있지만 나 자신을 아는 데에는 그 논리는 이게 이제 전달하기가 쉬워요. 논리니까요. 지금도 인제 느끼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할수록 내 안의 심리적 특질과 무의식적 특질까지 알게 되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철학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유튜브는 10 분을 넘지 말라는데 저 계속 10분 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용하시기 좋게 짧게 짧게 말씀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까지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준비된 슬라이드가 워낙 많아서 인제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차분차분 들으시다 보면 결국은 그리로 갈 겁니다. 뭐 중간중간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또 저 어쨌든 학자 출신이라 체계적으로 이거를 해야 돼 가지고 근데 이제 원리적인 인식을 하시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귀에서 마음까지가 가장 멀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특징, 무의식적인 작용 이런 것 때문에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안 들어가고 나 자신에게도 안 들어가고. 예. 너무 당연한 건데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네. 그래서 진실을요. 너무 당연한 건데도. 그 음 예를 들면요. 사실은 살아간다가 죽어간다잖아요. 근데 죽어간다라는 부분은 안 보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살아가는 과정이고 죽어가는 과정인 그 무엇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살아간다의 측면만 보죠. 죽어간다의 측면을 안 보려고 해요. 우리가 계속 무시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또 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줬을 가능성, 민폐 끼쳤을 가능성 이런 거 보는 게 힘드니까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못했다는 진실을 직면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했어, 잘했어." 하는 사람들만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못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전 철학 강의 하다 보면 좀 죄송할 때 있는데 너무 팩폭을 날려서요. 근데 뼈아픈 진실을 직면해 버릇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아닌데 잔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소리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귀찮은 소리예요. 자기가 듣기에 귀찮으면 잔소리로 치부를 해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나한테는 필요한 소리인데 듣는 사람한테는 잔소리인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이걸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잔소리로 듣게 되는 듣기 싫으니까 잔소리로 듣게 되는 그 마음에 맞는 표현을 찾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쵸. 논리력도 있어야 되고 심리적 특징도 알아야 되고 무의식적 작용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철학을 하면서 논리에서부터 그걸 가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방법이 있을 거고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그래도 철학 전공이라 그런지 이 '논리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는 그 원리적으로 되거든요. 원리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논리력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심리학 책을 읽어서 심리학을 이해하게 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데 왜 이 논리가 작동을 안 하지?' 이러면서 심리적 특징을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심리학 책을 보니까 그게 다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심리학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논리를 적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논리는 워낙 이 원리적 인식이라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 책, 정신분석학 책 이걸 다 읽은 게 아니어도 쪼끔 말씀드릴 게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네. 물론 제가 틀린 소리 하면 댓글에 달아 주세요. 네.
자, 심리학은 인식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효리 씨가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서 광고주와의 관계가 어려우셨대요. 예, 오픈된 거니까 저 얘기해도 되는 거죠? 라디오스타에 나오셔 갖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효리 씨도 제 느낌에는 심리학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네, 물론 읽으셨겠지만 네, 아주 많이 읽어서가 라기보단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권위 있는 존재와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권위 있는 존재와 어려움을 느끼면 그게 주로 아버지로 대표되죠. 그러면 성장에서도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심리학에서는 인식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생겨 먹어서 이렇게 의식을 합니다. 뭐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란 아들은 마누라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소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설을 쓰기가 쉽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심리학에서 직접적으로 그거를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학을 좋아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심리학적 지식을 포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철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계속 인식의 사각지대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제 철학은 보편적인 객관적인 인식을 지향합니다. 절대 도달할 수는 없죠. 어느 개인이 보편적인 인식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물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면서. 예. 그래서 철학은 철학대로의 힘이 있고 또 심리학은 심리학대로의 힘이 있어서 저는 내가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철학과 심리학의 합동작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심리학은 인식의 편파성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라고 "사람이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죠. 근데 인제 철학은 그거를 편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식의 편파성을 드러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리적 영향을 받아서 편파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가 이거를 얘기를 해 주게 되는 거니까 이 편파적 인식을 조정하는 측면에는 철학의 힘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편파성에 입각한 판단 때문에 생기는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를 줄이자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철학은 심리적 인식의 편향성을 드러냄으로써 심리적 인식의 문제를 드러내고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서 어떤 심리적 특징으로 조금 편향된 인식을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 편향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우리 안에는 이성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편향을 조절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편향을 편향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다 내가 옳다라고 말해 주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만 하니까 자기의 편향은 인식을 잘 못해요. 이제 철학은 이 편향을 드러내 줘서 편향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네. 오늘은 10 분이 안 넘었을까요? 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안녕히 계세요.